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 32라운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벌어지는 경기고요.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4일, 5일에 거쳐서 총 3일간 32라운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추석 연휴를 시작하는 또 축구팬의 방식은 역시 K리그와 함께하는 거겠죠. 과연 어떤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를 보기 전에 현재 K리그1 순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1위는 전북현대가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2위는 김천상무가 또 굳건하게 역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와 4위까지는 승점 차이가 그래도 5위와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파이널 A가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서울도 어느 정도는 확률이 높은 상황에 광주와 강원이 파이널 A에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부터 10위까지 안양, 수원FC, 울산HD는 8위부터 10위까지 딱 승점이 1점 차, 상당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파이널 B에 가서도 이 팀들의 경쟁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제주 SK와 대구 FC는 비교적 현재 순위에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순위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2라운드 경기 목록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 SK와 전북현대, 두 번째 경기는 광주 FC와 대구 FC의 경기. 이거는 이제 10월 3일과 10월 4일 각각 펼쳐지게 되고요. 나머지 4경기는 모두 10월 5일에 펼쳐집니다. 김천과 울산, 포항과 대전, 강원과 안양, 수원 FC와 FC 서울이 맞붙는 이번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10월 3일 금요일 14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제주 SK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제주 SK를 보겠습니다. 전체 순위는 11위에 위치해 있는 제주 SK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정말 힘든 팀의 분위기입니다. 비협번 감독이 사퇴했고 한 경기 4명이라는 또 퇴장 기록이 나오면서 징계 이슈 역시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팀 내 이슈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김동준 선수와 이창민 선수는 또 출전 정지 징계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팀의 분위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8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점,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선수들의 면면 혹은 네임밸류를 보면 축구를 못하는 선수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들인데 과연 김정수 대행이 팀의 사기를 올려주면서 경기를 계속해서 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그래도 부상은 딱히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동준, 송주훈, 안태현, 이창민 이 4명의 베테랑 선수가 퇴장으로 인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넘어서 다음 경기까지 출전이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은 제주 SK에게는 굉장히 하나의 도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전북현대 원정팀 전북을 보겠습니다. 현재 순위는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반가운 A매치 휴식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북의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린 선수들도 있지만 베테랑 선수들도 있는 이 조화가 좋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베테랑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은 최근에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를 버티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다는 사실이 전북현대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 경기에 약간의 불확실함을 추가하는 건 양쪽 풀백 모두 출전이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김태현 선수는 아직 부상 중이고 김태환 선수는 누적 경고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어서 왼쪽 풀백과 오른쪽 풀백이 모두 나설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인데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최우진, 최철순 정도의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조합으로 이 선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미출전 선수를 보겠습니다. 김태현 선수, 강상윤 선수, 이영재 선수, 김영빈 선수까지 출전이 약간 불확실한 상황이고, 김태현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누적 경고로 인해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과연 전북현대가 약간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제주 원정을 떠나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양팀의 라인업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키는 전 외인 3선 미드필더들의 싸움으로 잡았습니다. 이 미드필더들의 싸움은 사실 팀의 부상 혹은 징계로 인해서 형성되는 맞대결인데요. 이탈로 선수는 이창민 선수가 징계로 인해 나가면서, 그리고 감보아 선수는 김영빈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박진섭이 내려갈 경우 혹시나 하는 상황에 감보아가 3선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는데, 이 2명의 외국인 선수는 그래도 능력이 좀 있는 선수들이고 특히나 이탈로 좋은 능력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2명의 선수가 어떤 경기력 보여줄지도 여러분들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와 전북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토요일 14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광주FC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광주FC를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는 휴식 시간이 온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 팀들 얘기하면서 휴식 시간 관련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광주도 그중 하나입니다. 안양전 0대0 무승부를 거두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는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광주FC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북처럼 이 경기 역시 또 치르면 휴식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광주FC는 이번 경기에 좀 많은 걸 털어놓고 그 다음에 오는 여러 경기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안정적인 파이널 A를 위해서는 이번 경기 꼭 승리가 필요합니다. 강원과 승점이 동률이고 다득점은 3점 차이로 앞서는 중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이제 대구를 상대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보면 결국은 이 경기까지는 잡아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신창모 선수를 제외하면 마땅한 부상 선수나 징계 선수가 없는 만큼 어느 정도는 완성된 전력이겠습니다만 여전히 떨어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 문제는 또 한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서 나와야 하는 이정효 감독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구FC를 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는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선제 득점에는 성공했지만 입니다. 세지니아 선수의 선취골을 통해서 울산 상대로 승리가 가능했던 대구입니다만 1점이 안전한 점수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고 말았는데요. 대구FC 제가 말씀드리면서 늘 이야기를 드렸던 게 선제 실점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는 했는데 하나만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구FC는 어쨌든 그 패배들을 혹은 무승부들을 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제주 SK가 흔들리는 가운데 대구FC도 최하위를 떨쳐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장성원, 정우재, 오승훈, 김진혁 여러 영상들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수들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잇몸으로 최대한 버티고 있는 대구FC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과연 광주 원정을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너의 전방은으로 잡았습니다. 광주에서는 헤이스, 대구에서는 세징야 선수를 잡아봤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최전방에서 많은 역할을 소화해주는 선수들입니다. 양 팀에서는 굉장한 에이스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선수들이 얼마나 또 가담하냐에 따라서 팀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파괴력을 보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와 대구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0월 5일 일요일 14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김천 상무와 울산 HD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김천 상무부터 보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연승의 흐름 홈에서 잇는다 라는 말입니다. 전북 그리고 포항을 차례대로 잡으면서 강팀의 저력을 인증했던 김천 상무인데요. 전북이 현재 1위고 포항이 현재 4위라는 점에서 김천은 본인들이 왜 그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울산까지 잡게 된다면 총 3연승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과연 김천 상무가 약한 울산을 잡아내고 과연 또 승리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기는 10월 전역자들의 전역식이 될 예정입니다. 10월 28일에 전역하는 김천 상무 9기 선수들이고 33라운드가 아마 원정 경기일 거기 때문에 이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전역식을 하고 마지막 경기, 홈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인 만큼 의지가 굉장히 충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도 큰 부상이나 징계에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된 전력으로 이어가야 하는 김천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울산 HD를 보겠습니다. 현재 순위 10위, 첫 번째 포인트 13입니다. 상대 전적이 좋은 최하위 대구에게도 힘들게 무승부를 거둔 울산 HD입니다. 사실 제주와 대구가 힘든 시즌을 보내지 않았다면 울산이 최하위를 기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매우 수준 낮은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고승범까지 없는 울산입니다. 누적 경고 징계로 인해 경기 소화가 불가능한 고승범 선수고 이번 경기에는 중원 하드워커마저 뛸 수 없다는 것은 안 그래도 잘 뛰지 않는 울산 HD의 경기력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고승범 선수는 지난 라운드 거의 15km가량을 뛰면서 활동량 전체 1위를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울산 HD는 상당히 많은 걱정을 가지고 김천 원정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말컨과 윤종규 선수의 출전이 어렵고 고승범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김천 원정을 떠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직전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김천은 리그 경기, 그리고 울산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인데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97년생 친구들의 맞대결로 잡았습니다. 김천의 14번 이동경, 울산의 14번 이진현 선수인데요. 두 명의 선수는 뭐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기도 하고 관계도 좋고 이동경 선수는 특히나 또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경기력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울산 팬들은 이동경 선수가 잘하길 바라면서도 이번 경기만큼은 침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울산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0월 5일 일요일 14시 포항 스틸러드에서 벌어지는 포항 스틸러스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포항 스틸러스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징계로 인한 아쉬움입니다. 김천 상대로 수적 열세 끝에 2대0 패배를 했던 포항 스틸러스인데요. 사실 경기력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퇴장 이후에 급격하게 또 경기의 기세가 기울면서 패배를 안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퇴장당했던 이동희 선수도, 경고를 받았던 신광훈 선수도 징계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는데요. 해당 경기에서 참 잃은 게 많았던 포항이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준익료 선수의 골 취소는 그래도 준익료 선수의 자신감을 어느 정도는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좋은 전기 끝에 득점을 기록했고 여전히 마무리 능력 자체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위한 공포탄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부활하는데 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완델손 선수는 출전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동희 선수와 신광훈 선수가 징계지만 뭐 그래도 다른 선수들은 어느 정도 경기를 뛸 수 있는 피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3위와의 맞대결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포항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정팀 대전 하나 시티즌을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득점이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퐁당퐁당의 흐름에서 사실 지난 경기는 패배의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는 호재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경기는 다득점 승리를 만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은 파이널 A에 올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챔까지 어떻게든 가고자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득점 승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승대 선수도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대전이겠고요. 수비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맞아 들어갈 시간이고, 뭐 비단 수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베스트 11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자리를 잡은 만큼 지금의 전력이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선수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밥신, 이창근, 박규현 선수는 출전이 어렵습니다만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고 김승대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직전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리그 경기 기준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국내 득점왕 맞대결로 잡아봤습니다. 포항의 이호재, 대전의 주민규 선수는 토종 스트라이커로서 양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과 대전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0월 5일 일요일 16시 30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벌어지는 강원FC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강원을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청도 원정 경기 패배입니다. 로테이션을 돌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초점을 맞춘 리그에서 결과를 얻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에서도 다득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광주에게 득점수가 3점 모자란 현재 강원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득점력의 부족은 강원의 올해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강원이라는 팀이 파이널 A까지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FC는 뭐 어렵긴 하더라도 다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김동현 선수를 제외하면 큰 부상이나 징계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번 경기 득점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준비해 와야 하는 강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정팀 FC 안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파이널 A 최후의 보루라는 점입니다. 2연승 시 타구단 결과에 따라 파이널 A 진출이 가능한 FC 안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원전 승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직전 광주전에서 승리를 해냈다면 조금 더 파이널 A에 가까워질 수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상대 전적이 안 좋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5경기 연속 무패의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안양에게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연승을 거둔 이후에 2경기 연속해서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안양인데 최근 5경기 기준 K리그 1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기에 아쉬운 점은 박종현, 이태희, 권경원, 강지훈 등 여러 선수가 특히나 수비진에 부상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FC 안양을 보면 수비적인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뭐 없진 않습니다만 특히나 측면에서 많은 선수들이 빠졌다는 게 그래도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이상용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양 팀의 직전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제발 골을 넣어주세요에 잡아봤습니다. 강원에서는 김대원, 안양에서는 최현우 선수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팀의 주포 윙어이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여전히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여전히 득점을 기대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과연 김대원 선수와 최현우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팀에게 승점을 안겨다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안양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0월 5일 일요일 16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수원FC와 FC서울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수원FC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달아나야 할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제주를 상대로 극장 승리에 성공한 수원FC, 이제는 9위가 됐고 강등권에서 더욱 멀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10위 울산 HD와 승점 차이 없이 다득점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적어도 울산과는 같은 결과는 내야 이 9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꼭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득점 1위가 된 사박은 그래도 그 경기들의 이어질 경기들의 사박이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소화하게끔 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전 멀티골을 통해서 득점 랭킹 1위가 된 사박, 과연 서울 상대로 득점을 해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윤빛가람, 윌리안, 안준수 이런 선수들이 출전이 어려워서 그래도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FC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FC서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는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부리람전 완벽한 3대0 승리입니다. 오랜 기간 골을 놓지 못했던 선수들도 득점에 성공했던 지난 부리람전이었습니다. 리그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서울의 이 공격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그만큼 폼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올려서 오는지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울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을 만한 건 역시 압도적인 상대의 전적이겠죠. 역대 전적에서는 1패만 기록했고 10경기 중에서는 7승 3무를 기록했기 때문에 물론 올해에는 2무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서울이 수원FC에게 강력했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서울이 어떻게 수원FC 원정을 준비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여전히 야잔과 클리말라 선수의 출전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만 갖고 또 수원으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서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매지션에 잡아봤습니다. 수원FC에서는 로안 그리고 서울에서는 안데르손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들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양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만한 플레이를 보여줄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원FC와 서울의 경기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K리그 1 32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시작하는, 추석 연휴를 보내는 우리의 방식은 역시 K리그 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또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함께 오래 경기 볼 수 있도록 많이 건강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K리그 1 32라운드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